일본 정부가 5G 기술과 드론 개발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ICT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통신망 정비와 드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G 및 드론 개발 도입 촉진을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인증 제도와 지원 조치로 나뉩니다. 인증 제도를 통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확실하고 안보 위협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별하고 이러한 기업이 세액공제, 특별 상각, 고정 자산세 감면 등 주로 재정적인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본 법안으로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이 낮은 드론 개발 기업과 성장이 부진한 NEC, 후지츠 등 5G 통신 장비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 이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는 광역 5G뿐만 아니라 기업 혹은 특정 지역 내 국지적으로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로컬 5G 기술의 법인세 공제, 저금리 융자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사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 5G 통신망 개발을 추진해온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미래 사회상인 소사이어티 5.0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다지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반 산업 활성화, 자국 기업 육성, 사이버 보안 확충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에 5G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며 올해 여름 본 법안의 시행과 함께 구체적인 인증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11대 이란 총선에서 보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90석 중 보수파 확보 의석이 약 220석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중도 개혁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 총선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총선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이후 첫 선거로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이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중도 개혁파 후보들이 사전 검증 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보수파가 경쟁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근본 선거 투표율은 이슬람 혁명 이후 치러진 선거 중 최저치인 42.6%를 기록했으며 특히 수도 테헤란의 투표율은 25.4%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 혁명 수비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을 통해 이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선거로 보수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핵 합의를 이끌었던 루하니 대통령의 입지는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제재로 경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또한 침체된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